안녕하세요. 저는 IB 바이오 담당 강사 강민구라고 합니다. 오늘 나갈 파트는 membrane 그리고 membrane transport 파트입니다. SL 파트를 나갈 거고요. 이 챕터에서 알아야 될 파트는 총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cell membrane이고 두 번째는 membrane transport입니다. 셀 멤브레인이 우리가 흔히 fluid mosaic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다양한 구조들이 있으니까 이 셀 멤브레인의 structure 그리고 각 structure에 대한 펑션을 알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membrane transport. membrane transport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 어떤 타입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각 타입들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example을 알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샘플 강의로서 첫 번째 파트, 셀 멤브레인 파트를 먼저 한번 보면 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스트럭처와 펑션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 수업 끝나고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리뷰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각 파트에 대해서 일단 살펴봅시다. 일단 셀 멤브레인 여기 보시면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여기 뭐 노란색 이렇게 구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각각의 프로틴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살펴보면 포스포리피드. 포스포리피드는 참고로 리피드가 3개의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두 번째는 포스포리피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포리피드가 이 셀 멤브레인의 메인 스트럭처이고 보면 파란색 보면 뭐 프로틴도 있고 인테그럴 프로틴도 있고 글라이콜리피드도 있고 다양한 스트럭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셀 멤브레인을 우리가 흔히 플루이드 모zaik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플루이드 포션을 보면 포스포리피드로 되어 있어요. 포스포리피드가 시멘트 마냥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파도가 흐르듯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플루이드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루이드라고 하고 근데 여기 모자이크도 있잖아요. 근데 모자이크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플루이드, 물처럼 생긴 스트럭처에 프로틴, 그리고 글라이콜리피드, 콜레스테롤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인베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셀 멤브레인은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플루이드는 이렇게 포스포리피드, 모자이크는 프로틴, 콜레스테롤,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버스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일단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펑션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에 하이드로필릭 파트와 하이드로포빅 파트를 인디케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포스포리피드. 그래서 셀 멤브레인은 총 4가지 스트럭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파트가 포스포리피드. 포스포리피드 보면 이렇게 2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헤드, 머리가 있고 테일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포스페이트 헤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포스페이트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차지가 있거든요. 네게티브 차지. 포스페이트, 이 포스페이트 헤드는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해요.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 헤드라고 하고 여기 하이드로포빅 테일 여기 보면 하이드로카본 체인 길다란 하이드로카본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카본 체인이기 때문에 이 파트가 굉장히 넌폴러하고 하이드로포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이드로포빅 테일이라고 하고 여기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 phosphate head, hydrophilic, face towards the water 그리고 fatty acid tail은 non-polar하기 때문에 hydrophobic하다, faces away from water 그래서 물에다가 이 포스폴리피드를 다량으로 투여했을 때 이 포스폴리피드가 매우 naturally,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은 워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aces away from water 그리고 이 하이드로필릭 헤드들은 they love water, they're hydrophilic, so they face the water naturally. 그래서 이런 리피드 바이얼레이어가 naturally form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폴리피드의 펑션은 forms bilayer, therefore becomes the cell membrane. 그래서 셀 멤브레인을 형성하는 펑션을 가진 게 바로 포스폴리피드입니다. 근데 실러버스에서 보면 amphipathic lipid라는 단어가 나와요. amphipathic은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플러스 하이드로필릭 이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amphipathic이라고 합니다. 포스폴리피드는 이런 amphipathic 몰리큘의 굉장히 대표적인 몰리큘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스트럭처는 프로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테그럴 프로틴과
peripheral 프로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셀 멤브레인에 살포시 이렇게 adhere 되어 있는 살포시 얹혀져 있는 프로틴이 있는데 얘네를 바로 peripheral 프로틴, periphery 쪽에 있다 해서 peripheral 프로틴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렇게 셀 멤브레인에 아예 통째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integrate 된, embedded 된 프로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우리가 integral 프로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integral 프로틴은 embedded in one or both sides of the membrane.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관통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span할 수 있어요. peripheral 프로틴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extracellular side에 있을 수도 있고 intracellular side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periphery 쪽에 cell membrane의 surface에 살포시 붙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아시드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이 프로틴의 펑션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약간 이렇게 조이닝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엔자임일 수도 있어서 엔자이메릭 액티비티도 있고요. 트랜스포트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죠. 이 셀 멤브레인을 함부로 크로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틴들이 통로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글루코스 같은 중요한 몰리큘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ell to cell recognition. 이렇게 세포가 서로를 알아볼 때, 다른 세포를 알아볼 때 이런 프로틴 혹은 이렇게 프로틴에 달려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사용해서 cell recognition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cell anchorage, attachment, 그리고 signal transduction 이렇게 시그널링 몰리큘들이 이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신호 전달 물질, 시그널링 몰리큘들이 이 프로틴 리셉터에 바인딩을 함으로써 시그널을 transduction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펑션을 정리해 보면 좀 트랜스포트도 있고 cell to cell recognition 서로 알아볼 때 cell signaling 그리고 cell adhesion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describe the functions of proteins in cell membranes.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내용 여기 쓰면 되는데 뭐 transport도 있었고 세포가 서로 알아볼 때 프로틴을 이용했었죠. cell to cell recognition 그리고 cell signaling, cell adhesion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프로틴 중에서도 우리가 인테그럴 프로틴을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해요. 그 이유는 일단 구조를 보면 세포막에 이렇게 아예 관통에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포빅한 이 thick 레이어, 이 레이어에 이렇게 있으려면 여기에 만나는 페이스한 부위도 하이드로포빅 해야 될 거예요. 실제 모델을 보면 이렇게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아시드고 파란 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아시드인데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한 테일이 있는 부위와 마주 페이스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아시드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워터를 페이스하는 곳은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널 프로틴 한번 보면 여기가 이렇게 non-polar로 되어 있죠. 이렇게 fatty acids를 페이스하고 있는 부분.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이 통로 자체는 폴러 아미노 아시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포막, 이 셀 멤브레인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포션이 굉장히 thick하기 때문에 뭐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글루코스 같은 그런 폴러한 몰리큘들이 함부로 크로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몰리큘들은 이렇게 통로, 채널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마저도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아시드로 되어 있으면 걔네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하이드로필릭한 폴러한 애들이 통과하려면 이 내부 공간도 하이드로필릭하게 되어 있을 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테그럴 프로틴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end, 워터를 페이스하고 있는 파트는 하이드로필릭한 리전으로 되어 있고 이 미들 파트 이 하이드로포빅 테일 마주보고 있는 페이스하고 있는 파트는 하이드로포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반면에 parts that forms a channel 우리가 흔히 pore이라고 하거든요. 이 pore은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아시드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셀 멤브레인에 총 4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포스폴리피드, 두 번째는 프로틴,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일단 스트럭처를 알아야 되고 펑션을 알아야 돼요. 일단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면 mainly hydrophobic, but due to hydroxyl group, due to OH, has hydrophilic portion.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이 non-polar한 하이드로카본 체인과 링들이 있어요. 이 non-polar한 친구들은 하이드로포빅하고 근데 여기 쬐끄만하게 보면 OH가 하나 있죠. hydroxyl group.
얘는 하이드로필릭하거든요. 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엠피패틱이라고 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드로포빅한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mainly 하이드로포빅하다고 하고, 이 하이드로포빅 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테일로 이루어진 이 thick한 레이어에 embed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럭처를 봤으니까 펑션을 한번 봅시다. 일단 콜레스테롤이 있는 이유는 이 포스폴리피드가 우리가 플루이드처럼 계속 다이내믹하게 플로우하고 있다고 했죠. 마치 액체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이 막 팔팔 끓으면 막 마구마구 서로 움직이고 증발하는 것처럼 evaporate 하는 것처럼 이 포스폴리피드도 마구마구 움직일 거예요. 온도가 너무 엄청 높아지면 얘네가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낮은 온도에서 워터가 어는 것처럼 패킹이 되는 것처럼 포스폴리피드도 이렇게 서로 굉장히 클로스하게 패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콜레스테롤 같은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는 어떤 몰리큘이 있으면 얘네가 서로 막 움직이려고 할 때 벽이 있으니까 이런 미니멀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밖으로 막 엄청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해줄 거예요. 카운터액트 해줄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얘네가 서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막 서로 막 붙으려고 하는데 여기 뭔가 벽이 있기 때문에 closely 패킹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적어도 패킹은 여기에서만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패킹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플루이디티를 좀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텍스트로 한번 봅시다. 일단 콜레스테롤 펑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regulates fluidity of membrane. 그래서 플루이디티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막 플루이디티가 엄청 높아질 때 걔를 좀 잠잠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온도가 너무 낮아서 플루이디티가 굉장히 떨어질 때 콜레스테롤을 조금 플루이디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So if temperature becomes too hot because phospholipids are fluid-like, they will try to move away from each other. But cholesterol counteracts this and decreases the fluidity. So this prevents from cell membrane disintegration. But if temperature becomes too low, when it becomes freezing temperature, phospholipids they try to become packed like ice. 얼음처럼 이렇게 패킹이 될 거예요. But cholesterol counteracts this by increasing the fluidity. So this prevents from being packed.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regulates the fluidity of membrane and therefore maintains the cell membrane integrity.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lecu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셀 멤브레인에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로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이에요. 일단 이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글라이코라고 할 때 그것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뜻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뭔가 글루코스 같이 생긴 이런 모노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노머들을 더함으로써 유니크네스,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콜리피드라고 할 때 글라이콜리피드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리피드에 붙어져 있는 걸 우리가 글라이콜리피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프로틴에 붙여져 있는 걸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실라버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location of carbohydrates on the extracellular side of the membrane. 그래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보통 intracellular가 아니라 extracellular side에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은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cell adhesion, 세포가 다른 곳에 부착할 때, adhere 할 때 펑션을 하고, 두 번째는 cell recognition, 세포가 다른 세포를 알아볼 때 이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cell recognition을 보면 우리가 세포가 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세포를 볼 수도 없고 뭔가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온전히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박테리아가 예를 들면 이 세포를 어택하려고 할 때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좀 알아보고 어태킹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뭐예요? 지금 프로틴이고 얘가 카보하이드레이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틴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폴리피드에 그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여져 있어서 얘는 글라이콜리피드인데,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포션, 이 파트가 다양한 모노머로 믹스 앤 매치가 될 수 있어서 그 세포의 유니크네스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뭔가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를 알아봄으로써 그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서로를 알아볼 때, cell to cell recognition 할 때 이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혹은 막 설탕물 만지고 나서 손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굉장히 스티키해요. 그래서 세포가 다른 그런 티슈나 다른 세포에 이렇게 부착할 때, 어디전 할 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그 도와주기 때문에 이 그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는 이렇게 두 가지 펑션, cell to cell recognition과 cell to cell adhesion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셀 멤브레인 파트, 이 구조들을 직접 2D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펜슬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각 컴포넌트 옆에 이렇게 펑션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러버스에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셀 멤브레인은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다. 플루이드인 이유는 이렇게 포스폴리피드가 플루이드 마냥 계속 이렇게 흐르기 때문이다. 근데 모자이크인 이유는 이 포스폴리피드 말고도 프로틴과 콜레스테롤 같은 다양한 친구들이 여기 임베딩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셀 멤브레인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포스폴리피드, 두 번째는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 세 번째는 프로틴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포스폴리피드는 하이드로필릭한 헤드와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이 있다.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는 워터를 페이스할 거고, 하이드로포빅한 fatty acid 테일은 워터를 피해서 이렇게 inward, faces away from water 할 것이다. 이러한 property 때문에 매우 naturally will form this phospholipid bilayer in aqueous solution. 그래서 셀 멤브레인을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glycolipid, glycoprotein.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은 셀 adhesion과 cell to cell recognition에 관여를 한다. 세 번째는 프로틴. 프로틴이 이렇게 셀 surface에 이렇게 adhere, 걸쳐져 있는 peripheral protein. periphery에 있다고 해서 peripheral 프로틴이 있고, 셀 멤브레인 자체에 integrate 하는 integral 프로틴이 있는데, 이 integral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 셀 하이드로포빅 한 이 fatty acid 레이어에 닿는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아미노 아시드로 되어 있을 거고, 반면에 이 엔드 쪽 워터를 페이스하는 파트는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아시드로 되어 있을 거고, 이 폴러한 몰리큘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도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아시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non-polar한 카본 하이드로젠 체인과 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해서 그 파트가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레이어 이 파트에 임베딩 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는 링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건 4개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셀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를 레귤레이션 한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메인테인 해준다. 그래서 템퍼처가 너무 높아지면 플루이디티를 디크리즈 시켜주고, 템퍼처가 너무 낮아지면 플루이디티가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콜레스테롤이 작용을 해서 플루이디티를 인크리즈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하실 때 이 슬라이드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Explain how hydrophobic and hydrophilic properties contribute to the arrangement of molecules in a membrane. 아까 실러버스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그 스트럭처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draw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이드로포빅 파트와 하이드로필릭 파트를 indicate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의 컴포넌트와 각각의 기능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파트를 indicate 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앤서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4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죠. 셀 멤브레인에. 첫 번째는 포스폴리피드,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세 번째는 프로틴, 네 번째는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콜리피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하이드로필릭 헤드, 그죠? 하이드로필릭 헤드는 워터를 페이스할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에 있을 거고, 하이드로포빅 테일은 워터를 피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inward, face inwards. 그래서 코어를 형성할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amphipatic 하지만 mainly hydrophobic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ydrophobic한 region에 이렇게 embedding 되어 있을 거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아미노 애시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애시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이드로포빅한 친구들은 이렇게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일 그 중심부에 있을 거고 코어 쪽에 있을 거고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는 이렇게 그 워터 쪽에 이렇게 페이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미들 파트는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애시드로 그리고 뭔가 그 엔드 쪽은 하이드로필릭한 친구들로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peripheral 프로틴은 이제 서페이스에 살짝 어디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프로틴들도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앞에 배운 내용들 지금 여기 이렇게 마킹 스킴에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글라이코프로틴, 프로틴에 달려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우리가 보통 엑스트라셀룰러 사이드에 있다고 실러버스에 나와 있었죠. 그 이유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이제 폴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드로필릭 할 거예요. 그래서 워터 쪽에 페이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glycoproteins hydrophilic, so it's outside of the membrane. 이렇게 문제가 앞서 배운 내용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